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조만간 호재가 터질 예정이에요. SOXL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7,000원이 붕괴되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 명령이 떨어졌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7,000원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8%예요. SOXL은 현재 0.5%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153% 수익 구간이에요. 25일 나온 인텔의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이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됐는데요. 최근 TSMC와 ASML이 호실적을 선보이면서 높아진 반도체 투자 열기에 인텔이 찬물을 부었어요. 그러나 고수들은 반도체주 하락이 잠깐에 그치고 곧 대세 상승으로 방향을 다시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인텔의 주가가 떨어진 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종목이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의견 때문이라며 각 업체의 AI 대응 전략과 역량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초고수들은 SOXL을 1순위로 매수했고요. 2순위로는 테슬라를 매수했어요. 매도 1순위로는 엔비디아와 2순위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버스인 SOXS에 투자했어요. 반도체 관련 좋은 소식이 2월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 지원법 관련 보조금을 몇 주 안에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인텔과 TSMC가 가장 먼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대요. 이 밖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유력한 지급 대상이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 지원안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래요. 이번 반도체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3월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대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국정 성과를 부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데요. 11월 대선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래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부양시킬 예정이래요. SOXL에 대해 비중을 짧게 조정해야지 넉놓고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응을 못할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반도체를 부양하겠다니 그냥 가만히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걸드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26일 건드락은 미국 증시를 지난 2000년 닷컴버블에 비교하며 최악의 경우 S&P 500 지수가 32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종가 대비 약 40% 가까이 낮은 수준이래요. 건드락 CEO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를 둘러싼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연준의 피벗을 계기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주가는 고평가되고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급증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500 지수가 결국 3200선까지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기관론자들은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정고점을 탈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증시에서는 비관론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7,000원을 깨진 3.3%나 하락하고 말았어요. 진짜 하락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지수가 안 좋아서 차이나 전기차 지수도 계속 밀렸고요. 이번엔 중국 지수가 반등을 해도 전기차 관련 전망이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냥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하락하건 상승하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려고요.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려고요. 홍콩 법원이 29일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대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지닌 헝다의 빚잔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대요. 홍콩의 고등법원은 헝다가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며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최종 승인했대요. 홍콩 법원이 중국 본토 기업에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다만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청산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대요. 헝다는 청산 명령이 내려진 직후 정상적 경영과 채무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대요. 헝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최종 청산 명령에 처하면서 중국 최대의 내수 산업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비구위안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었는데요. 중국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그림자 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중추그룹도 이달 초 파산 처리됐어요. 중추그룹의 자산 규모는 183조 원에 달한대요. 그러나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래요. 헝다의 대부분 부동산 사업은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자산을 압류하기는 어렵대요. 이 경우 헝다의 최종 청산 작업은 장기화될 수 있대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헝다의 청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2022년 기준 헝다가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1200개에 달해 즉각적인 청산 절차 진행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대요. 중국 증시가 내려앉자 중화개미들이 중국 전기차 2차전지 종목을 주워 담은 것으로 나타냈대요. 29일 한국액타 결제원에 따르면 순매수 종목 1위는 CATL이었고요. 2위는 비아디와 하청기술, 전기차 엔진 제조업체인 강서특정전기였대요. 저는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해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려고요. 물타기 하기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4분기 어닝 쇼크 여파로 급락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JP모건은 테슬라의 올해 목표가를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30%더 폭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대요. JP모건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의 이익 감소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이익 추정치 대비 약 56배에 거래되고 있고, 이를 두고 JP모건은 56배라는 숫자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테슬라의 저조한 매출 성장세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가 폭락하자 420억 원어치를 줍줍했대요. 테슬라의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기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극한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협력 업체와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대요. 세계 최대 규모로 배터리 셀, 소재, 원자재를 사들이는 테슬라가 납품가를 깎으면 글로벌 배터리 가격 하락을 촉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CATL이 반값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며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대요. 테슬라가 배터리 기업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납품가 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대요. 테슬라는 지난해 초 전기차 판매 급증에 따른 배터리 공급 부족 국면에서 LG엔솔과 일본 파나소닉, LNF 등의 마진을 후하게 쳐주며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를 싹쓸이했는데요. 당시엔 테슬라에 공급하는 게 다른 완성차에 납품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컸대요. 테슬라는 이만큼 가격을 쳐준다는 이력서로 쓸 수 있어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도 유리했대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테슬라의 협력을 악마의 계약이라고 불렀다며 막상 납품하고 나면 관리가 어려워 이익을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ATL도 배터리 가격 하락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CATL이 반값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튼튼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대요. CATL이 저가 정책이 장기화되면 원가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공동으로 새 전기차 브랜드 개발에 나섰대요. 현대차가 글로벌 1위로 부상한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재개하는 모습이래요. 현대차 50%와 베이징 자동차 50%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최근 중국 시장을 공략할 신전기차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현대차는 지난해 아이오닉 등 자사 전기차 모델의 중국 공장 생산을 추진하다가 베이징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크폭스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탁 생산하기로 방향을 틀었대요. 하지만 아크폭스 수탁 생산을 위한 베이징차와의 최종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에 중국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전기차 브랜드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대요. 앞서 베이징 현대는 3년 내 순수 전기차를 최대 5정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밝혔어요. 한때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현대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재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대요. 현대차 정 회장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지리 자동차인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를 접한 뒤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대차가 오랫동안 한 수 아래로 보던 중국 업체들을 배우기로 한 배경에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래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속 능력, 코너링 등 주행 성능과 정숙성이 좋은 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지만 전기차 등장과 함께 판이 바뀌었대요.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의 성능이 차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였을 때는 중국차가 현대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며 전기차 시대란 새로운 세상이 열리자 사람과 돈을 집중 투입한 중국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차가 세계를 휩쓴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이 한몫을 했대요. 저가형 배터리로 평가절하되던 LFP 배터리는 비아디 기술 혁신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중국 전기차 성장의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직접 장착하는 C2P 방식을 통해 LFP 배터리 성능을 크게 개선하면서래요.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중국 증시가 안정되고 차이나 전기차도 상승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현재 시간 5시 30분인데요. SOXL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